삼성에서는 엑시노스를 써야겠다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을 넣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크고요. 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좋은 수율과 성능이 나오게 되면 다른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삼성 전략은 모든 폰에 엑시노스를 다 탑재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다른 기업한테도 이제 팔 가능성도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요번에는 좀 일찍 나왔네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출연돼 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제가 회사 생활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또 이제 박사과정을 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졸업한 다음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논문 한 20편 정도 썼고, 또 최근에 또 반도체 쪽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을 더 썼고요. 최근에 또 제가 책을 반도체 관련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미 3권을 썼고요. 4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투자 관련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급상승했는데 이번 상승 랠리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봐야 돼요. 뭐냐면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되게 이제 큰 기업이잖아요. SK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모든 큰 기업들은 다 AI의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로지 삼성전자만 수혜를 못 받았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삼성은 의외로 또 인공지능 관련돼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매 사업이 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SI 사업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HBM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에도 AI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또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뭐 디바이스에도 AI 반도체가 탑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전방의 사업에 AI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게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AI가. 기존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거는 보시면 이제 어떤 그 포화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AI는 지금 이제 그 성장의 끝이 어딘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앞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커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과거에는 불과 몇 년이죠. 챗GPT 나오면서 LLM 요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올해부터는 보시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또 AI 시장이 또 열릴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앞으로 이제 뭐 3년, 5년 가게 되면 피지컬 AI,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쪽에 다 이제 반도체가 쓰이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시장은 커질 일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어떤 AI 시대에 어떤 수혜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좋았죠. 보면은 컨센서스가 한 10조 정도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이제 12조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컸죠. 그래서 상당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주요 원인은 보시면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상당히 실적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예전에도 반도체가 보통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에 기여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금액은 한 5조 중반에서 한 7조 그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쪽에서도 7조에서 한 8조 정도 이익이 났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SI 사업부는 약간 적자다. 한 1조 정도 적자가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수혜를 많이 받은 게 또 이제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S25가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또 마찬가지로 갤럭시 Z 폴드 7.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 영업이익이 한 3조 이상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커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말이 있는데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봐야 되는 게 다른
애플리케이션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인공지능을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너무나 지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보시면은 최근에 또 조만간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HC 디바이스입니다. 뭐냐면은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AI가 이제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가 탑재가 되거든요. 그 시작이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NPU라는 게 탑재가 되는데 그게 이제 AI 반도체이거든요. 그 다음에 GPU도 있죠 안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앞으로 나오는 많은 이제 디바이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 이것도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많은 HBM도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또 NPU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입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초입이다. 그리고 또 이 시장의 어떤 끝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갈 것 같아요. 10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 시장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단순한 반도체 순환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삼성의 구조적 상승일까요? 요게 그 AI 시장은 뭐 작년에도 좋았고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어요.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장은 좋았는데 삼성이 그만큼 이제 경쟁력을 잃었던 거죠. 그동안. 근원적인 어떤 경쟁력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HBM입니다. 그 메모리 경쟁력이 많이 살아났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파운드리 경쟁력입니다. 보시면은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지만 그 엔비디아의 지금 이제 HBM3가 인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진입이 됐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못 하다가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은 그 인공지능 발달하다 보니까 SK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보시면은 그 HBM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합니다. 삼성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삼성은 그 수혜를 못 받다 보니까 그 성수 공정의 D램, HBM2라든지 3, 2 말고 그냥 3 아니면 뭐 SSD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성수 공정에 쓰이는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 이쪽은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은 그 SK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HBM3 이쪽에 너무 포커스하다 보니까 이 성수 공정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SK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90%가 다 HBM 이쪽에 매출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삼성은 HBM3E는 못했지만 그 성수 공정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쪽으로 너무 이제 HBM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양산할 수 있는 수량이 훨씬 더 준 거예요. 삼성밖에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 성수 공정의 D램이라든지 SSD 이것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삼성이 그걸 또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또 수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도 앞으로는 지금 뭐 HBM은 뭐 30%밖에 안 되지만 뭐 40%, 50%, 70%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 성수 공정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앞으로도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삼성전자의 호재가 있을까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봐야 되는 게 일단은 HBM4입니다. HBM4는 아직까지는 양산이 아니에요. 내년 초부터 하거든요. 1월 달부터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에서. 그래서 그동안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놨었거든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인원을 구성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엄청난 자본 투자와 그 다음에 또 인력을 보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어요. D램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C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는 보면 1B D램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앞선 공정 쓰고 있습니다. 1C D램 쓰고 있거든요. 이게 공정이 한 단계 앞서기 때문에 성능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그 1C D램이 뭐 수율이 한 80%
가까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HBM은 한 50%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수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로직 다이가 있는데 HBM4로 바뀌면서부터 이 파운드리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직 다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GPU랑 D램이랑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연산도 같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10나노 이상의 공정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TSMC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4나노 공정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럼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 성능도 분명히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HBM4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약간 스케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약간. 근데 이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당분간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이 좀 지나면은 아마 삼성이 역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당히 삼성과 관계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젠슨왕하고 그다음에 또 이 회장하고 같이 이제 또 만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내년에 양산한다 해도 이게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삼성을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한 번에 물량을 많이 몰아주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늘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물량을 조금씩 이제 검증을 하면서 이제 올려갈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을 시킨다라면은 분명히 계속 이제 물량을 늘릴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4 가면서부터 엄청난 또 가격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아마 제안을 했을 겁니다. 이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금씩 엔비디아에서 삼성의 물량을 더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주가라는 게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기술력을 좀 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어차피 이제 삼성은 중요한 게 기술력입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술력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술력을 어떤 그 회복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보시면은 1년 좀 전에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새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그 D램도 그렇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설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1A, B, C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땜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바꿨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수율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근원적인 어떤 이제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하면서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주가도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또 마찬가지로 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뭐 6개월 전만 해도 수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대형 고객들 수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큰 기업들이 그냥 쓰진 않거든요. 분명히 쓸만하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한 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이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바뀌면서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수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계셔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최소한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는 분명히 또 떨어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에도 보시면 뭐 미중 무역 전쟁 이것 때문에 또 주가가 또 갑자기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발생할 때마다 분명히 주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최소한 3년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단기적인 어떤 그 변수는 회복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회복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이제 1년 안에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기업이라는 거는
기술력이 좋고 그다음에 또 성장하고 이익률이 올라가는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뭐 당분간은 아니지만 뭐 2년, 3년이 간다 그러면 분명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성도 기술력으로 회복하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금 이제 통과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더 잘해주면 특히나 이제 HBM4,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쪽에서만 좀만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라든지 수율이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들고 계셔라. 그리고 또 최소한 3년 정도는 최소한 보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른 자료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히스토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갤럭시 S21, 22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21, 22 요게 이제 연도랑 같이 갑니다. 21년도, 22년도 이렇게 같이 갑니다. 요 당시에는 보시면은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그 다음에 삼성 엑시노스 같이 혼용을 했습니다.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이제 고스라고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2023년도 S23 그때부터는 이제 엑시노스를 빼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스냅드래곤을 전량 다 이제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된 거죠. 삼성한테. 예. 그리고 또 2024년도에는 S24에는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됐어요. 코스가. 그러면서 스냅드래곤하고 엑시노스 같이 이제 혼용이 됐습니다. 같이 이제 쓰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부담을 좀 줄이다가 그 다음에 또 S25가 나오면서부터 이 시점을 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그 스냅드래곤 전량 이제 탑재가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시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3나노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 때부터 바꾼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핀팻에서 GAA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바꾸면서 이게 뭐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게 수율이 엄청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걸 쓰질 못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수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생산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S25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성능도 검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스냅드래곤 전량 탑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상당히 비쌉니다. 몇십만 원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커요. 보시면은 그 삼성에서 뭐 원자재 구매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AP입니다. 스냅드래곤. 20% 정도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부담을 느낀 거예요. 삼성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삼성에서는 엑시노스를 써야겠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엄청난 그 노력을 하면서 S26에는 이게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양산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S26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게 들어갑니다. 그걸 지금 이제 양산을 올해 말부터 합니다. 지금 이제 이미 양산 체제에 들어갔어요. 하면서 지금 뭐 최근에 어떤 그 성능 테스트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보시면은 퀄컴 거의 못지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개선이 된 거죠. 하면서 지금 이제 삼성에서는 내년에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을 넣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갤럭시 S26에도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쪽에는 보시면은 울트라 모델인데 이쪽은 아마 가장 높은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퀄컴으로 아마 가져갈 겁니다. 스냅드래곤. 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모델들은 갤럭시 S26 이것도 마찬가지로 26인데 거기에는 이제 엑시노스 2600을 넣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양산 들어가고 있는데 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뭐 한 50% 정도 나온다. 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율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GA 방식이기 때문에 성능은 아마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보시면은 삼성이 벌써 이제 3년째 GA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안정화시키고 있어요. 문제를 많이 해결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TSMC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든 엑시노스를 다 탑재를 시켜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엑시노스가 엄청난 그 반도체 사업에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모바일 사업팀에도 연관이 되지만요.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사업이 관련되는데 보시면은 그 모바일 사업팀에도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엄청나게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엑시노스를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퀄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끌려다녔어요. 계속 이제 가격을 높여왔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블 밴더로 쓰면은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요 엑시노스 2600을 문제없이 수율과 성능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파운드리 사업하고 연관이 엄청나게 됩니다. 물량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면 파운드리 매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좋은 수율과 그 다음에 또 성능이 나오게 되면 다른 빅테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에. 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파운드리 사업에도.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시스템 LSI 사업부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그 갤럭시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엑시노스가 대표 칩이에요. 가장 중요한 칩이거든요. 이게 메인 칩입니다. 엑시노스가 시스템 LSI 사업부에. 이게 성공을 해야지만 시스템 LSI 사업부가 살 수가 있어요. 중요한 칩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요.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엑시노스가 이게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그 IoT 이쪽에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엑시노스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IoT 이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엑시노스 웨어러블 이쪽에도 엑시노스가 들어가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엑시노스 오토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들고 다니는 PC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엑시노스가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뭐 로봇이라든지 또 가전, TV 이런 거에 또 엑시노스 칩이 또 다 들어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엑시노스가 스마트폰에 잘 장착이 돼야만 다른 사업도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삼성 전략은 뭐냐면은 모든 폰에 엑시노스를 다 탑재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퀄컴 쓰고 있고 메인 칩입니다. 퀄컴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쓰고 있는 게 미디어텍 디멘시티가 있는데 요게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삼성은 엑시노스로 모든 스마트폰에 다 넣겠다. 아마 차후에는 울트라 모델 이쪽에도 아마 넣으려고 할 겁니다. 성능을 개선시켜가지고 일단 성능이 어느 정도 이제 퀄컴이랑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야 돼요. 최소한 동등한 수준까지는 가야지만 울트라 모델에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계속 성능을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율도 안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있으면 아마 울트라 모델에도 아마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은 전략적으로 엑시노스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 상용화가 삼성전자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5배에서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요. 보면은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칩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엑시노스는 뭐 불과 10만 원도 안 합니다. 뭐 한 5만 원 정도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량에 따라 다릅니다. 물량이 뭐 1000대랑 100만 대랑 엄청 차이 나거든요. 2배 차이 날 수 있어요. 가격이. 칩 가격이.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플렉서블 하지만 그 정도로 한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왜냐면은 그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드는 제조 비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40%, 50% 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엑시노스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원가 비용만 들어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5배 이상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삼성한테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가격 부담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한 가격을 낮춰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또 가성비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대비 또 성능이 또 어느 정도 또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약간 모자라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는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울트라 쪽까지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퀄컴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 가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삼성은 어차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수율이 좋아지면 원가 경쟁력이 생겨요. 예,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능도 또 계속 이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만큼 많은 신경을 썼어요. 삼성에서. 이쪽으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엑시노스 쪽에. 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은 좋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잘하면 이게 또 팔 수도 있어요. 다른 기업에 뭐 엑시노스 전용이지만 이게 아마 다른 기업한테도 이제 팔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괜찮다 그런 이제 판매가 난다라면은 안 팔 리는 없는 거죠. 삼성에서. 예,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애플 물론 이제 애플은 안 사겠지만 다른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업들한테 또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첫 번째는 일단은 모든 폰에 갤럭시 폰에 넣겠다. 엑시노스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나중에는 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방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좋은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엑시노스가 절치부심하는 동안 퀄컴, 애플, 미디어텍 등 경쟁자들은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나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디어텍이 넘버원입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퀄컴이 넘버원이었거든요. 근데 미디어텍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보시면 미디어텍은 중저가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성능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플래그십 가장 높은 성능 내는 칩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능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마켓시어가 올라간 거죠. 특히나 보시면은 미디어텍은 이제 대만 기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퀄컴보다는 가격이 되게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에 가격은 싸니까 미디어텍이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마켓시어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퀄컴은 여전히 이제 최고의 성능의 칩입니다. 예, 스냅드래곤 이건 이제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가장 좋습니다. 예, 칩 중에서. 그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보시면 이제 TSMC에서 제조를 하거든요. 엄청난 성능이 나오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플의 어떤 실리콘 사업팀이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AP도 상당히 성능이 좋거든요. 한 14% 정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은 유니속하고 그 다음에 하이실리콘. 이 두 기업은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도 상당히 성장 많이 했는데 특히나 이제 하이실리콘은 뭐냐면은 그 화웨이의 자회사예요. 예전에 보시면은 그 하이실리콘이 상당히 컸거든요. 마켓시어도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줄어든 이유가 왜냐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하이실리콘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엄청나게 제재했어요. 몇 년 전에. 하면서 이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실리콘 마켓시어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술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인력들이 또 유니속으로 전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니속이 또 엄청나게 기술이 또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많이 이제 납품을 합니다. 하이실리콘은 주로 이제 화웨이 쪽에 많이 했었고요. 유니속은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이제 많이 납품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예전에 상당히 높았어요. 마켓시어가.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고스 사태,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는 GA 방식 바꾸면서 수율이 너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성능이 또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량 뺐죠. 그러면서 이제 마켓시어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미디어텍, 그 다음에 퀄컴, 애플 이런 기업들이 좀 주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마트폰은 중요한 게 이제 AP거든요. AP가 가장 중요합니다. AP가 스마트폰의 어떤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AP가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AP가 가장 비싼 칩입니다. 그 AP라는 거는 보시면 이제 SoC거든요. 시스템 온 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칩들이 들어가거든요. CPU, GPU, 그 다음에 또 뭐 모덴 칩이라든지 파워 IC라든지 메모리 이런 식으로 다 집적을 시키거든요. 한 칩에.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면적이 되게 작아야 되거든요. 얇아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많은 칩들을 SoC 안에 다 넣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게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SoC가. AP가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담이.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AP다. 그래서 이런 애플이라든지 뭐 삼성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가격보다는 성능이 좋은 AP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선입니다. 예, 하기 때문에 애플, 퀄컴,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엑시노스 2600이 성공했을 때와 또다시 실패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각각 그려주신다면요? 일단은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모바일 사업팀, 스마트폰 말씀드린 대로 전량 앞으로 계획은 뭐냐면은 엑시노스를 다 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울트라 모델에도 넣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넣게 되면 엄청난 원가 부담이 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퀄컴 칩을 넣게 되면 한 5배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끌려다닙니다. 삼성이. 왜냐하면 엑시노스가 만약에 실패해가지고 넣지 못하면은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엄청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엑시노스가 살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네 그렇게 하면 우리 거 쓰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 사업팀에서 원가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은 또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나노 엑시노스 이제 양산 체제에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일단 파운드리 사업이 삽니다. 일단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또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을 믿고 이제 확실히 맡길 수가 있어요. 신뢰가 생기는 거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시스템 LSI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엑시노스가 대표 칩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가 살아야지만 시스템 LSI 사업부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칩의 기본입니다. 엑시노스가 가장 중요한 칩입니다. 가장 또 매출도 높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커넥트라든지 엑시노스 커넥트라든지 엑시노스 웨어러블 그 다음에 또 엑시노스 PC 이쪽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엑시노스 오토 그 다음에 엑시노스 노트북 PC 이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가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또 모두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능이 높다 잘 나온다 그러면은 그 디바이스의 어떤 성능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원가도 부담이 주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부 전반적으로. 엑시노스는 어떻게든 이제 삼성에서 살리려고 합니다. 이쪽에도 많이 포커스 할 거예요.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엑시노스가 실패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 부담. 일단은 퀄컴한테 끌려다닙니다. 계속 이제 원가를 계속 높일 겁니다. 퀄컴에서. 그러면은 그걸 이제 깎을 수도 없어요. 계속 비싼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파운드리 사업은 약간 좀 어두워집니다. 예, 왜냐하면 검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물량 자체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의 반 이상이 내부 매출입니다. 내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매출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한 절반 이상 되는 적도 있어요. 이 매출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에. 예. 그리고 또 다른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기업들 수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LSI 사업도 사업부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엑시노스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살지 못하면 모든 사업부에 영향이 가는 거죠. 반도체 사업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시노스 오토라든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웨어러블, 커넥트, 가전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그 다음에 또 TV, 로봇 이런 데 다 엑시노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넣을 수 없게 되면 엄청나게 이게 그 시스템 LSI 사업부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이미 내부적으로 다 넣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넣는 거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아마 살릴 겁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시면은 7.3% 2분기 했네요. 3분기에도 적자니까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7%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2나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2나노에서 지금 많은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준비를 많이 그동안 했어요.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보이시면 이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 내부적으로 만든 건데 사분 매출 전망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잡고 있죠. 보시면은 2017년도 대비해서 2029년도가 되면 3배 이상 성장한다.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그 수주를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애플 이미지 센서 이것도 물량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했죠. A16에 들어가는 이건 이제 자율주행차랑 로봇, 데이터 센터 이쪽에 많이 쓰는 건데 이것도 물량이 상당히 큽니다. 이걸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8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은 또 수주한 데가 IBM도 최근에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지금 기업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TSMC가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만사항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군. 예를 들면 뭐 AMD라든지 퀄컴,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애플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쪽 워낙 이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에 물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TSMC가 2나노 웨이퍼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나 아니면 반도체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2배 올리면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 대안이 되는 거예요. 또 삼성은 지금 TSMC보다 33% 낮추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능도 지금 뭐 삼성은 어느 정도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또 최근에 보시면은 수율도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2나노 같은 경우도 뭐 5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좀 해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TSMC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텔 맡기자니 아직 불안합니다. 왜냐면 이제 인텔은 아직 검증된 그러한 벤더가 아니에요. 뭐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검증된 건 지금 삼성하고 TSMC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가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제 TSMC에 맡기다 보면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지진이라든지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공급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이제 더블 밴드 이상 가져가야 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엑시노스 2600 이게 이제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날개를 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율하고 성능.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기업들이 맡길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이런 기업들이 또 아마 물량을 계속 늘릴 겁니다. 그리고 또 보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퀄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삼성 파운드를 예전에 썼어요. 썼는데 뭐 고스 사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GAA 방식 바꾸면서 수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샘플을 삼성에서 제출했습니다. 퀄컴에. 그러면서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마도 퀄컴이 가장 먼저 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기업이 AMD, 그 다음에 브로드컴,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 최근에 이제 왜냐면은 빅테크 기업들도 AI 반도체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내부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3배 이상 성장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25%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적자가 3분기에 아마 1조 원 안팎으로 난 것 같아요. 파운드리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4분기가 되면 아마 적자를 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내년 되면은 흑자가 상당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흑자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2027년도가 되면 또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삼성 파운드리가 아마 중요한 먹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근데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단계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AI 수요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예요. 삼성한테. 그동안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전혀 수혜를 못 받았어요. AI 수혜를. 파운드리도. 근데 지금 이제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리고 또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엄청난 수혜를 또 받는 거죠. 인텔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TSMC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보시면은 TSMC도 엄청나게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3분기에도 엄청납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삼성 파운드리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몇 년간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하고 TSMC에서 양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지금 이제 7점 몇 프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 유지해도 매출은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제 비싸지기 때문에 가격이. 근데 이제 마켓쉐어도 마찬가지로 8%, 9%, 10% 올라갈 것 같아요. 2년, 3년 전에도 20% 가까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분명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겠죠. 이게 이제 2026년, 7년, 8년 갈수록 올라갈 겁니다.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거는 메모리입니다. 가장 큰 거는 HBM을 포함한 메모리. 거기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파운드리입니다. 미국에 짓고 있는 텍사스 테일러 패배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삼성이 지금 팹이 두 개가 있어요. 미국에. 하나는 오스틴에 있고 이건 이제 기존에 20년 이상 된 팹입니다. 여기서 지금 파운드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애플칩 이미지 센서 쪽에 이제 수주를 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요게 이제 오스틴, 요게서 지금 제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테슬라 수주한 거는 테일러, 이 팹에서 제조를 합니다. 최근에 요게 이제 공장 전경이에요.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상당히 기회가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TSMC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대요. 미국 공장에. 왜냐면 일단은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시면은 뭐 대만에서 많이 데려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오스틴에서 20년 이상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되게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미 다 주변에 있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이제 인력을 수급받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유리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팹을 운영하려고 해도 노하우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장비 같은 경우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최적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노하우가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데 TSMC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처음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뭐 장비라든지 인원, 최적화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TSMC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삼성이 애플이나 테슬라 수주한 이유도 이렇게 이제 테일러시에 팹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TSMC보다 양산 일정도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상당히 삼성 파운드리가 TSMC에 많이 패배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업도 아마 이쪽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뭐 임원도 최근에 많이 뽑았어요. 파운드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아마 영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직접 신규 팹을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기회 및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객이랑 접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고객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한 70% 가까이가 다 미국에 있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영업하기도 훨씬 더 편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응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보내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그냥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주한 원인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살고 있는 집이 삼성 파운드리 공장하고 얼마 안 돼요. 1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차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재 팹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메리트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또 단점도 있어요, 물론. 뭐냐면은 일단 미국 공장이 원가 부담이 큽니다. 일단은 미국 비싸요. 인원도 고용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비쌉니다. 미국이 훨씬 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이죠. 임금이 너무 비싸요. 미국은.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줘가지고.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관세를 높이겠다. 아니면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보조금을 안 받고는 아마 삼성도 미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을 깎는다 그러면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도 상당히 관련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트럼프랑 정부랑 관계가 좋아야만 그런 어떤 수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은 뭐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발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HBM4가 얼마나 납품될지가 핵심인데 주요 쟁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주요 쟁점은 일단은 지금 일정이 약간 SK 하이닉스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엔비디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가를 빨리 받아야 돼요.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인증이 언제 나오느냐. 보통 SK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아마 걸릴 겁니다. 삼성도. 빨리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게 일단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단 두 번째는 일단은 그 성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수율. 예, 일단 성능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예. 보시면은 성능이 일단은 그 엔비디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단 성능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성능이 나오냐. 그 면에서는 삼성이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시 DRAM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는 1B DRAM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앞서요. 마이크론도 1B DRAM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일시 DRAM을 썼기 때문에 성능이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로직 다이도 다른 기업들은 10나노 이상의 로직 다이를 쓰는데 삼성은 자체적으로 4나노 공정의 로직 다이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만족을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선점 효과는 아무래도 불리하다, 삼성이. 먼저 SK에서 선점했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은 엄청난 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금방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HBM4에서 아마 2027년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에 가고 또 그 이후가 되면 역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회사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세 개 기업을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HBM4를 HBM3 이하고 HBM4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다 보니까 이 세 개 기업이 다 수혜를 받는 거죠. 인공지능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세 개 기업이 몇 년간은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수혜를. 앞으로 계속 받게 됐고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중국에 보시면 제가 한번 표를 보시면은 중국의 최근에 HBM 개발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화웨이는 최근에 지금 보시면 이제 HBM 개발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HBM도 AI 반도체에 탑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말은 그런데 물론 봐야 되지만 뭐 화웨이가 워낙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XMT는 이제 창신 메모리거든요. 이 기업도 메모리 쪽에 이제 강자예요. 예, 제일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HBM3를 샘플을 공급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예, 고객사에 이제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또 HBM3를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HBM3는 2027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2, 3년 이상은 납니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예, 하지만은 몇 년간은 이 세 개 기업, 말씀드린 세 기업에서 나눠 가질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YMTC는 원래 양쯔 메모리인데요. 이 기업은 원래 그 낸드 쪽에 강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HBM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패키징 기술, 특히 이제 TSV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무시 못합니다. 그 저가형이라든지 성수 공장은 아마 대체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해야 되죠. 예. 삼성의 5세대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예, 일단은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뭐 금방 된다 말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매출에는 아주 크게는 기대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예,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뭐 기여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HBM4로 간다 그래도 이것도 같이 이제 병행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HBM4만큼의 어떤 매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또 특히나 보시면은 엔비디아 말고도 뭐 AMD라든지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도 이제 이게 많이 쓰이거든요. HBM3하고 2가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많기 때문에 수량이 그래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시장을 많이 또 가져가지 않을까. 분명히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아마 삼성에 약간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2로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픈 AI, AMD의 HBM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AMD랑은 삼성전자가 메인 파트너입니다. 예, 그래서 HBM3 2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AMD 같은 경우도 그 GPU를 생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성능이 거의 동급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추세가 뭐냐면은 그 너무 이제 빅테크나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큽니다. 하기 때문에 AMD 쪽으로 많이 옮기는 추세거든요. 하다 보니까 삼성의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양 기업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AMD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MD가 새로운 AI 반도체를 채용하면서 성능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GPU가.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AMD에 주문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픈 AI 얼마 전에 또 공급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량이 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오라클 이런 기업도 납품이 결정이 됐어요. AMD에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GPU를 납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HBM3 2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삼성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은 또 중국 기업에도 많이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이 또 오픈 AI랑도 파트너십을 얼마 전에 또 맺었죠. 뭐냐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에 이제 AI 반도체가 쓰이게 되면 또 HBM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삼성 HBM이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탈 엔비디아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삼성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특히나 AMD가 잘 나갈수록 삼성이 엄청난 수혜를 받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공급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혜도 삼성이 또 받습니다. 앞으로는 양쪽에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또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NV링크 퓨전 생태계의 공식 파트너로 삼성을 포함시켰는데 이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NV링크가 뭐냐면 그 GPU끼리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데이터가 훨씬 더 빠르게 전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가 그 자체적인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팩토리 하고 있다고요. 이거 하면서부터 이제 생태계를 오픈 생태계로 바꿨어요. 그래서 NV링크도 다른 뭐 칩 기업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픈 생태계에 들어간 거죠. 삼성이. 그러면서 삼성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이 또 파운드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커스텀 SoC 사업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칩을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그리고 설계해 주면서 또 제조할 수 있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 다음에 또 패키징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TSMC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패키징하고 제조거든요. 이 설계는 못해요. 근데 삼성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 이쪽에 그 AGX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커스텀 사양의 어떤 칩이거든요. 이게 지금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벨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은 뭐 제조랑 패키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잘한다 그러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삼성이 2나노 웨이퍼당 가격을 33% 인하했는데 이런 공격적인 수주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퀄컴, AMD, 엔비디아,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빅테크, 뭐 MS라든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다 TSMC에서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2나노 반도체에서 올린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지금. 또 50%나 올린다. 이게 나오니까 엄청난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더블 밴드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혜를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삼성 파운드리를 엄청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엑시노스 양산이 중요합니다. 2나노. 이게 이제 검증이 돼야 돼요. 2나노이기 때문에 수율하고 그 다음에 성능. 그러면 아마 이게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아마 맡기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 기업은 퀄컴입니다. 마찬가지로 빅테크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인텔이 1.8나노 칩 양상을 발표했고 트럼프 정부의 지원도 노골적인데 인텔의 현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얼마 전에 1.8나노 뭐 양산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양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도 2022년도에 GA 방식 양산한다. 그때 엄청난 대대적인 어떤 홍보를 했어요. 엄청난 홍보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몇 년 딱 지나고 보니까 수주한 고객은 없습니다. 거의. 근데 그런 상황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인텔도.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양산이 된다 해도 뭐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고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쓴다 말은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3년 동안 삼성 파운드리는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단계를 분명히 인텔도 거친다는 거죠. 검증 기간을. 삼성은 이제 3년 걸린 거고요. 그 기간이.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뭐 양산하면서 엄청난 그런 홍보를 했어요, 인텔에서. 근데 뭐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저는 최소한 3년은 아마 삼성하고 TSMC에서 양분한다, 물량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신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HBM4입니다. 삼성이 HBM4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아마 주가는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분명히 제일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HM4에서 양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율이 좋게 나오고 성능이 좋게 나온다. 그게 이제 검증이 된다. 그러면 아마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인나노 내년 초에 양산하면서 어느 정도 수율 나오고 그 다음에 성능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주가는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HM4하고 파운드리. 이게 삼성의 미래를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은 좌우합니다. 나머지가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또 뭐 엑시노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HM4 같은 경우도 한 3년 지나면은 충분히 SK 하이닉스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파운드리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TSMC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분명히 15%, 20%, 25%, 30% 해가 갈수록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매출이 아마도 엄청날 겁니다. 그 매출이. 왜냐하면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 매출에 아마 20%, 30%갈 겁니다. 나중에는 아마 50%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한 10년 지나면.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의 매출이 보시면은 뭐 3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적자라고요, 파운드리.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몇백 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면은 엄청난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저평가예요, 삼성. 주가가 많이 오른 현재 주의 깊게 봐야 할 삼성전자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리스크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관세 전쟁하고 그 다음에 또 미중 무역 전쟁. 이게 가장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치열하게 또 싸우느냐. 이게 분명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에도.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또 이게 언제 끝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어떻게 흐르는지.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력은 일단 삼성이 회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남아있죠. 이게 또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느냐.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잘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 삼성은 잘할 겁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삼성은 좋아집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3년 이상은 꼭 들고 계셔라 말씀드립니다. 성장하고 잘 되는 기업은 3년 이상이 되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적자라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좋아지면 커버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에 투자한 게 벌써 한 2년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3년 이상 하면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또 봐야 되는 건 있어요, 분명히. 삼성이 또 하다가 기술 경쟁력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또 이때는 또 신중하게 또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면 팔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투자를 하고 하신다면 분명히 제가 봐도 뭐 엔비디아만큼은 뭐 그렇게 큰 이익률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한 10% 20%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